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K방산.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최근 한국에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방산 신화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바로 미국 차세대 하이마트 사업에 한국 무기가 채택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제까지 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미국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을 보이지 않는 긴 행렬. 이성사진을 통해 보인 대규모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로를 점거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같이 큰 짐을 들고 도피하는 행렬이었죠. 이들이 향하는 곳은 다양해 있습니다. 조지아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고,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진 동원령이 대탈출의 큰 계기가 되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부분 동원령을 내리며 30만 예비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징집해서 전쟁에 보내겠다는 결정이죠. 명분도 없고 무의미한 싸움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보내지 않겠다는 이들의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들은 러시아가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짐을 싸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행렬을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줬죠. 러시아 내부는 현재 공포에 질려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뇌부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들도 전장에 보내려고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가했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자랑하던 푸틴의 말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색이 짙은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는데요. 장기전을 준비하며 팽팽한 전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가 급격하게 후퇴하면서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 정도로 몰리게 된 것은 바로 올해 9월 일어난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반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격으로 하르키우가 러시아 손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등 러시아도 예상하지 못한 공세로 돌변한 우크라이나는 승전보를 이어가며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진군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간단하게 하이마스라 불리는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로켓포를 탑재한 이 하이마스 덕분에 주요 러시아군 탄약고를 분사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 초기의 하이마스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무기였습니다. 드론을 필두로 한 첨단 무기들이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무거운 타임스와 같은 무기는 전쟁에서 큰 쓸모가 없다고 여겼죠. 그러나 전쟁에 투입한 결과 하이마스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우크라이나군에게 가져다 주었죠. 하이마스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탄약고를 불태운 덕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두려워하며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을 감청한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트 때문에 러시아가 큰 공경에 처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남부의 노손 지역에 고립된 러시아 군인이 아내에게 곤전하에서 빌어먹을 하이막스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하이막스로 인해 탄약은 물론이고 주요 전차까지 모조리 박살을 넣는 바람에 러시아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러시아 병사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를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이막스로 인해 탄약은 물론이고 주요 전차까지 모조리 박살을 넣는 바람에 러시아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러시아 병사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를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한 하이마스가 수량은 물론이고 포탄도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하이마스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총 16대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전장을 전부 담당하기에는 16대만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미국에 더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도 하이머스를 무작정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새로 생산을 한 뒤 이를 건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하이마스와 같은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추가 사업을 열겠다고 공고를 걸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핵심 사업 관계자로 한국이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미국 군사전문지 더 디펜스 포스트는 미국이 차세대 다연장 로켓 추가 확보 사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방위 사업체는 물론이고 해외 주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낸 곳인데요. 2018년까지 총 500기의 하이머스를 확보할 계획이며 연 100대씩 총 5년간 납품을 계획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이마스 사업은 단순히 하이마스 제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관리, 통합 물류 지원 및 예비부품 제공 및 교육 등 각종 부대 사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번 낙찰받으면 엄청난 이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국 무기 사용을 강조하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조해왔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공고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업체들의 참여를 공고한 곳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맺으며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무기 공급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물론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죠. 쿠웨이트 전차는 물론이고 K9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을 빛내는 베스트셀러 무기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내는 무기가 바로 K239 천문입니다. 하늘은 빈틈없이 뒤덮어 버린다는 뜻으로 만든 천문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로 과거 K열3 다연장 로켓 구룡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에 실전 배치되면서 그 성능을 증명했죠. IMAX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무기로 널리 알려진 천문은 방어력 차원에서 훨씬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28만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하이마스와 달리 12발까지 쏠 수 있어 산술적으로 2배 이상의 화력까지 자랑합니다. 16초 이내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접근, 주요 거점 기지를 타격 이후 도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게릴라 전투가 가능한 무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밀도 역시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바표적을 단숨에 맞출 수 있어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나고 값은 하이마스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 무기입니다. 폴란드 역시 대규모 항공무기 수입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친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난 천문이 활용 가능성을 주목, 한국 수입을 논의하며 공식적인 천모 수입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도 한국의 다연장 로켓포 기술 능력을 보고 차세대 하이마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응에 기대하며 한국 기업이 최근 로키드 마틴과 자리를 거치며 미국이 제안한 차세대 하이마스 사업에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4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가 로키드 마틴과 접촉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에 대한 본격 논의를 냈다고 밝힌 곳입니다. 사실 하나의 참전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대우조선 해안을 흡수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하나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산시장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하나는 방산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주목, 공격적인 투자가 곧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세일즈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디펜스는 최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공수버그와 업무협약을 맺고 K23 고천부 수출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총호위 스텔라 대한미사일 넷셈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이죠. 홍스버그는 K상 고참모의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을 탑재, 노르웨이식 다연장 로켓포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유한 천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계획한 하나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하나 입장에서도 콩스버그와의 합작은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미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에 이를 대비한 사전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미국도 노하우를 가진 한국의 사업 참여에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이 한화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 중요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과거 하이박스를 납품했던 기업으로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가운데 록히드 마틴이 한화의 손을 내밀며 협력을 구한 것이죠. 하나디펜스의 록히드 마틴이 결합을 이길 상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과거 미국 무기 수입을 간절하게 바라며 기술력 부족으로 점점 등극했던 한국이 이젠 오히려 미국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된 셈인데요. 미국 시장에 발을 디딘 한국의 무서운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승승장구하는 한국 무기가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J 주셔서 감사합니다.